남의 집 아내는 그 집 남편이 챙겨야죠. 실질적으로 아내가 겪는 느낌은요, 남편을 나눠 쓰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부의 결사 정다원입니다. 우리 피디님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우리 피디님은 아내에게 좋은 남편입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만나고 싶네요, 우리 피디님 아내분. 안 만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밖에서는 세상 좋은 남편인데 이상하게 아내만 내 남편이 좋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런 아내잖아요. 그럼 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남편 같은 사람 너무 좋잖아. 난 너희 남편 같은 사람 있으면은 진짜 세상 좋겠다. 힘들 게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작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 이런 상태라는 거죠. 밖에서 착한 남편이 어느 정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들려주십시오. 자, 이 남편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친절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만 잘하고 아내한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분은 어느 정도 친절을 하냐면, 이 아내가 자기의 친구들을 만나요. 여자친구들을 만났어요. 자기야, 나 오늘 친구들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 갖다 주라고 선물을 사준대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좋을 법도 하죠. 야, 네 친구도 그렇게 챙겨주고 얼마나 좋냐 이러는데, 정작 이 아내는 아니 그러니까 그 선물을 왜 챙기냐고, 내가 내 친구 만나가지고 밥 먹는데 그걸 왜 챙기냐고. 그렇다고 아내한테 못하는 게 아니고 아내한테 잘해. 근데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나에게 잘할 사람이 필요하지 모든 사람에게 잘할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 남편들은 그냥 가만히 있거나 자신의 아내를 챙기는 것이 다인데, 이 남편은 나도 챙기지만은 실은 거기는 모든 사람을 다 챙기는 거예요. 남의 집 아내는 그 집 남편이 챙겨야죠. 왜 이 남편이 챙깁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건데, 이 아내는 저 인간은 도대체 뭔가. 그런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당연하죠.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내가 겪는 느낌은요, 막 남편을 나눠 쓰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분은? 상담 받았어. 교육도 받았지. 교육을 통해서 이게 문제구나. 아내가 기분 나쁠 수 있고. 이 남편은요, 15년 동안 이걸 문제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자꾸 태클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왜 아내가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저 찾아온 거거든요. 괴롭다고.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너무 바쁜 남편이에요. 이 남편은요, 시댁에 형제가 5남매예요. 5남매 중에서 막내였는데, 이 막내가 형님, 누나 다 챙기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까지. 이 남편은 토요일날 오전에 미리 계획된 일만 딱 없잖아요? 그러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댁에 갔다 올게. 효자인데요? 이게 효자죠. 효자인데 미리 계획된 일만 없으면 시댁에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장모님한테도 똑같이 했다면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그래도 문제죠. 아내는 우리 집에 가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집 가자고 하면 너가 너희 집 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장모님 집으로 한번 갔어. 그러면 이제 면죄부가 생기잖아요. 우리 집을 가야 되는 이유가 생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너희 집 한번 갔으면 우리 집 당연히 한번 가야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시 여기는 그게 싫어서 우리 집은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럼 남편이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내가 우리 집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가 장모님 댁 가는 거 싫어하니까 나는 우리 집 갔다 올게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 평일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막 아이들을 위한 밥, 아내를 위한 밥도 해주고요. 저녁에는 되게 더 친절하게 다 하고 다 잘해요. 근데 우리 집만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집에 잘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례 1과 비슷한. 네,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사례 3은 이건 최악의 남편이라고 봐요. 이 최악의 남편은 뭐냐면, 남들에겐 진짜 친절한데 아내에게 불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남편이 처음부터 불친절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이 뭐냐면 가족에게만 불친절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면 사회적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회생활은 되게 잘하는데 자신의 가족과 자기하고 이 아주 가까운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거나 편하게 말을 하거나 그러면서 막가파로 그냥 뭐 여기는 내 바운드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행동하는 남편. 상담을 왔던 계기가 뭐였냐면 그 연말에 부부동반 모임을 갔대요. 이 남편은 가끔 폭력적이게까지 한 거예요. 막 욱하면 화내가지고 물건을 집어 던지던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부부동반 모임을 갔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남편한테 남편 잘 만나서 너무 좋겠다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라고 봤더니 이 남편은 밖에 나가서는 정말 세상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회적 이미지를 엄청 각인시켜서 잘 살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집에만 오면 참아야 되는 그 히스테리를 집에 와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남편들의 생각 사고 자체는 가족인데 뭐 어때 이게 있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이런 남편들은요 정말 착하고 좋은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내들이 이게 내 뭐가 문제지? 내가 더 잘못했나 하고 다 되게 노력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밖에서 힘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다고 생각할 때 저한테 오거든요.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해결이 되기는 하나요? 저 부부 문제는요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들을 성향에 따라서 좀 분리를 해놔요. 어떤 성향이 더 좋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거든요. 제가 8가지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요즘 이번에 새로 쓴 책 뿅! 짠! 자, 부부 관계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여러분이 왜 이 갈등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로 부부가 싸울 수 있는지, 또 나의 성향과 너의 성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써놨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남편분이라면 이 문제를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인지부터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고 인지가 됐으면 아내의 언어를 들을 수 있겠죠. 아내의 말을. 근데 나는 문제가 아니야. 뭐 별것도 아닌데 네가 자꾸 화를 내니까 나도 그렇지 하면서 탓을 아내에게 돌리고 본인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여길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힘들다고? 내가 그 정도로 널 힘들게 했다고? 이게 이혼할 일이야? 정말 이혼할 일인지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막 이러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막상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되면 되게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바로 행동이 바뀌긴 되게 어려워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최소 30년에서 40년 이상의 습관적인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습관을 갑자기 바꾸긴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돼? 문제를 인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마음이 바뀌어야죠. 아, 아내가 정말 고통받았겠구나. 아, 이건 문제였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네. 아, 결혼하면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도 생각하고 가족이 중요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데 정작 가족의 마음이 안 좋구나. 이걸 이해하는 순간 행동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머릿속이 그 생각이 잘 들지 않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가족은 희생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니 그 정도는 참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생계의 문제는 아니란 얘기라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돈을 벌어다 주면 자기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남편들이.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근데 그런 말도 못해? 약간 이렇게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고 그 정도는 내가 가족에게 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심각한데도 자신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걸로 대처가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줬다. 뭐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나는 안 해준 게 없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딱 간단하게 쉽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뭐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대화는 너무 당연히 필요하지. 당연히 필요한데 대화를 해가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게 먼저죠. 아니, 진짜 많은 분들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먼저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버릇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감정이 안 좋은데, 그쵸? 그럼 감정을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이 남편은 딱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 난 당신 필요해.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너무 편하고 행복해. 이 말이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해주지 않고 계속 요구만 하는 느낌이 드니까 만족을 해주지 않고 난 인정 욕구가 해결되고 있지 않으니까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당연한 거 세상에 없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게 당연하지 않고 아내가 밥을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다 고마움을 더하고 또 이 존중을 더하고 배려를 더하면 가정이 안전해집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우리 먼저 결혼한 선배 부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야, 부부가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아. 다 싸우고 사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연습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 명의 인내로 절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야 되는데 나는 존중해준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인데 배우자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이 책에다가 고스란히 잘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으로도 소화가 안 되시면 꽁꽁 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카페를 찾아오셔서 글을 좀 남겨놓으시고 또 유튜브 요 댓글에다가 남겨두셔도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를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의 결사 정다원이었습니다.